무릎의 관절염이랑 하지정맥류랑 도대체 상관관계가 있느냐. 관절염 환자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 하지정맥류를 동반한다고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혈관도 약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? 무릎의 관절염이랑 하지정맥류랑 도대체 상관관계가 있느냐 찾아보니까 옛날 논문 중에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공부를 해봤고 최근에 진료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한데, 그 논문을 보면 관절염 환자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환자에서 하지정맥류를 동반한다고 돼 있어요. 실제로 이게 직접적인 서로의 어떤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막 미세하게 풀진 않았지만 그런 연관성이 있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 부분이 있고, 관절염이 생기니까 무릎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그 염증 전달 물질들이 이 정맥 혈관을 타고 다시 또 빠져나가야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혈관도 약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충분한 의심을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, 그래서 실제로 무릎에 불편감이 있고 또는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데 이런 하지정맥류 관련된 증상을 동반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또 혈관이 막 이렇게 돌출돼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. 그런 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관절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무릎 관절과 그 관절 주변의 조직에만 문제겠구나 생각을 하겠지만, 결국은 우리 몸은 이런 관절, 근육, 신경, 혈관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, 하나가 안 좋아지면 다른 주변도 점점 안 좋아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, 관절염이 있으신데 보니까 다리에 정맥이 좀 이렇게 튀어나왔네, 또는 쥐가 좀 잘 나네, 이런 잘 붓네,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 그러면 하지정맥류 의심하고 한번 검사 받아보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. 관절염 중에 잘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. 무릎이 붓는 사람도 있거든요. 보다 보면 무릎 주변에 물이 찬 사람도 있고, 실제로 정맥에 역류하는 것 때문에 다리가 붓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그런 비슷한 증상을 몇 가지 갖고 있는데, 대부분 패턴이 그거예요. 관절염 환자 중에 잘 붓는 사람도 결국에는 오래 앉아있거나 아니면은 늦은 시간에 잘 때쯤 많이 붓고 불편하거든요. 근데 그 증상이 잘 조절이 안 돼요. 관절염 약을 먹고 관절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낫는다 그러면 진짜 정맥의 순환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, 통증, 아프다. 아픈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. 근데 아픈데 이게 뭔가 뻐근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팽만감, 압박감을 느끼면서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지정맥류도 한번 같이 동반하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하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다음에 동반해서 왔을 때 정맥류 진단이 된다 그러면 치료했을 때 증상이 개선되는 것도 아주 드물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.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무릎 관절염과 하지정맥류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, 이런 우리 몸의 관절의 염증이 결국에는 그 염증이 파급이 되면서 정맥 혈관을 침범할 수도 있고요. 또 그래서 동반하는 정맥류 증상을 또 같이 더불어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 이런 다리가 쥐가 난다든지 붓는다든지 아프다든지 하시다 하면 하지정맥류도 한번 같이 의심해 보시고 치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물론 무릎의 관절이 너무 안 좋아서 무릎 관절을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. 근데 관절에 수술을 했음에도 또는 수술할 정도가 아님에도 계속 불편하다 다리가, 그러면 하지정맥류도 한번 동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여러분의 삶의 질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, 이런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